여러분, 이게 뭐로 만든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볼트입니다. 그냥 버려진 녹슨 볼트요. 그런데 이 볼트들로 장미꽃을 만들었어요. 진짜 장미처럼 생겼죠? 제 인스타그램에는 지금 35만 명의 팔로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철공의 아저씨라고 부르죠. 하지만 25년 전, 저는 공장 문을 닫으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IMF 그 세 글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철공소 공장장에서 예술가가 된 58살 남자의 이야기. 1990년대 초반, 저는 33살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작은 철공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대한철공이라는 이름이었죠.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그렇게 큰 공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름 잘 나갔어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볼트, 너트, 브라켓 같은 작은 부품들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25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선반공이셨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공장에서 심부름을 했죠. 방과 후면 공장으로 가서 쇠를 나르고 기름을 닦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선반, 밀링, 드릴 손에 익었어요. 25에 독립해서 작은 하청 공장을 차렸고 8년 만에 직원 15명 규모로 키웠죠. 당시만 해도 자동차 산업이 호황이었어요. 주문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주말도 없었죠. 하지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돈이 됐으니까요. 한 달에 순수익이 500만 원 이상 나왔어요. 90년대 초반에 500만 원이면 큰 돈이었죠. 저는 결혼해서 아이를 둘 낳았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아내는 공장 격리를 봤어요. 우리 부부가 함께 일궈낸 사업이었죠. 1994년 저는 공장 건물을 샀습니다. 그동안 월세로 쓰던 건물을요. 은행 대출을 받아서 샀어요. 2억 원이었습니다. 이제 내 건물이다. 우리 안정적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직원들도 저를 믿고 따랐어요. 대부분 저랑 오래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막내 직원 정수는 21살이었는데 제가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정수야, 선반은 힘이 아니라 감으로 하는 거야. 쇠의 소리를 들어야 해. 정수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저를 형님처럼 따랐죠. 점심시간이면 직원들과 함께 공장 마당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아내가 싸온 김치와 반찬을 나눠 먹으면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사장님, 올해 보너스 많이 주실 거죠? 그럼 다들 열심히 일했으니까 행복했습니다. 매일 기름 냄새를 맡고 쇠를 깎는 소리를 들으며 일하는 게 좋았어요.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1995년 저는 공장을 확장했어요. 기계도 더 샀고 직원도 20명으로 늘렸습니다. 이제 중견 기업으로 가는 거야. 꿈이 컸죠? 하지만 인생은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1997년 가을 뉴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외환 위기, IMF, 기업 도산. 처음엔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튼튼한 회사니까. 하지만 10월쯤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래처에서 주문량을 줄였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이번 달 주문 절반만 할게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본사에서 생산량 줄이래요. 경기가 안 좋대요. 한 곳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거래처 대부분이 주문을 줄였습니다. 11월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불안했지만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12월이 됐습니다. TV에서 IMF 구제금융 신청 뉴스가 나왔어요. 그날 저는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을 합쳐서 버텨봅시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저를 믿어줬습니다. 1998년 1월,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우리 회사가 부도 났어요. 그 회사는 제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곳이었어요.
받을 돈이 3천만 원이었는데 한 푼도 못 받게 됐습니다. 2월 또 다른 거래처가 망했습니다. 3월 또, 4월 또, 제 주변의 회사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졌어요.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을 더 받아야 했거든요. 대출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은행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대출이 어렵습니다. 자금이 막혔어요.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5월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직원들을 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는 직원들 앞에서 울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10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함께 일한 지 10년이 넘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막내 정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남을게요.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고마웠지만 동시에 괴로웠습니다. 내가 이 친구들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1998년 9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받을 돈은 1억이 넘는데 거래처들이 다 망해서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은행 대출 이자도 못 갚았습니다. 3개월째 연체였죠. 남은 직원들한테 월급도 못 줬어요. 2개월째 밀렸습니다. 어느 날 정수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형님,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해서요. 정수야, 괜찮아요. 형님 잘못 아니에요. 세상이 이상한 거죠. 정수가 떠나는 걸 보면서 저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10월, 저는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는 날 손이 떨렸어요. 15년을 일궈온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공장 기계들을 팔았습니다. 헐값이었어요. 3천만 원짜리 기계를 500만 원에 팔았죠. 그마저도 사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건물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 대금으로 은행 빚을 갚고 나니 남은 게 없었어요. 아니, 빚이 남았습니다. 5천만 원. 보증을 서준 지인들이 대신 갚은 돈이었어요. 저는 41살이었고 무일푼이 됐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울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어떡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아이가 중학생, 초등학생이었어요. 애들 학원비도 못 내는 형편이 됐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실패자야 15년을 일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어.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41살 경력은 철공소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어디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시네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 뽑아요. 경력이 너무 특수해서요. 거절. 한 달 동안 20군데를 찾아다녔는데 전부 떨어졌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1999년 초 저는 건설 일용직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사판에서 잡부로 일했어요. 하루 4만 원. 공장장에서 잡부가 된 겁니다. 부끄러웠어요. 동네 사람들 눈치가 보였습니다. 저 사람 공장 하다 망했대. 빚이 엄청 많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점점 집에서도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내와 대화도 안 했고 아이들과도 거리가 멀어졌어요. 큰딸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가난한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2년이 그렇게 흘렀어요. 일용직으로 벌어서 간신히 생활했습니다. 빚은 조금씩 갚아나갔지만 너무 터졌어요. 2001년 저는 44살이 됐고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이러다 죽겠어. 뭐라도 해봐.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손재주 있잖아. 그걸로 뭐라도 만들어봐. 손재주? 저는 오랜만에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기름때가 끼고 굳은 살이 박힌 손. 이 손으로 15년 동안 쇠를 다뤘었죠. 그래, 나한테 손재주는 있지. 그날 저는 폐업할 때 가져온 공구함을 꺼냈어요. 차고에 처박아뒀던 것들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니 공구들이 나왔어요. 용접기, 그라인더, 드릴, 그리고 버려진 부품들 볼트, 너트, 쇠판 조각들.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을까? 저는 멍하니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일용직을 쉬고 집에 있었어요. 차고에 앉아서 버려진 부품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녹슨 볼트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로 보이지? 각도를 바꿔서 보니 꽃봉오리 같았습니다. 꽃? 저는 볼트 여러 개를 용접해서 붙여봤어요. 꽃잎 모양으로 배열했습니다. 그라인더로 날카로운 부분을 갈아내고 곡선을 만들었어요. 몇 시간을 작업했을까요? 해가 질 무렵 제 손에는 철로 만든 장미꽃이 있었습니다. 예쁘더라고요, 진짜로. 녹슨 철이었지만 어떤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거 봐. 아내가 와서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어머, 이거 당신이 만든 거야? 응, 예쁘다. 진짜 장미 같아. 그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다음 날 또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나비를 만들었어요. 얇은 철판을 오려서 나비 날개 모양을 만들었죠. 그 다음엔 새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뭔가를 만들었어요. 일용직을 나가지 않는 날에는 하루 종일 차고에서 작업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일이 즐거웠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는 똑같은 부품을 수천 개씩 찍어냈었죠.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달랐고 제 상상력을 담을 수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차고에는 작품이 20개 정도 쌓여 있었습니다. 장미, 나비, 새, 물고기, 심지어 작은 로봇도 만들었어요.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봤어요. 아빠, 이거 완전 멋있다.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돼? 그래, 자랑해라. 딸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빠, 이거 인스타에 올려도 돼? 인스타가 뭔데? SNS야, 사진 올리는 거. 그래, 올려라.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제 작품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우리 아빠가 만든 철공의 작품, 철공의 핸드메이드 장미. 처음엔 딸 친구들이 몇 명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딸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 이거 좋아요가 500개야. 500개? 그게 많은 거야? 엄청 많은 거지. 댓글도 엄청 많아. 딸이 댓글을 읽어줬습니다. 와, 이거 진짜 철로 만든 거예요? 너무 예쁘다. 어디서 팔아요? 저도 사고 싶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게 신기했어요. 제 작품에 관심을 가져주다니. 딸이 말했어요. 아빠도 인스타 계정 만들어, 내가 도와줄게. 그날 저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디는 철공의 아저씨. 제 작품 사진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사진도 잘 못 찍었고 글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딸이 도와줬어요. 아빠, 사진은 이렇게 찍어빛이 중요해. 글은 너무 길게 쓰지 말고 짧고 재밌게. 저는 매일 작품을 만들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도 조금씩 썼어요. 오늘은 녹슨 볼트로 장미를 만들었습니다. 버려진 것도 쓸모가 있더라고요. IMF 때 공장이 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합니다.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썼어요.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로워가 100명, 500명, 1000명으로 늘어났어요.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아저씨 대단하세요. 저도 힘내겠습니다. 작품이 정말 아름다워요. IMF 때 우리 아버지도 힘드셨는데 아저씨 보니 생각나네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위로받았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각자의 어려움이 있구나. 3개월이 지나자 팔로워가 1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철 장미 하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어요. 내가 이걸 팔 수 있을까? 가격은 얼마나 받아야 하지?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한번 해봐. 재료비에 당신 시간까지 생각하면 5만 원 정도. 5만 원이나 받아? 당신이 만든 거잖아. 가치가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5만 원입니다. 좋아요. 주문할게요. 첫 주문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미를 만들었어요. 가장 정성스럽게 완성하고 포장해서 보냈습니다. 며칠 후 구매자가 사진과 함께 후기를 남겼어요. 실물이 더 예뻐요. 너무 감사합니다. 집에 두니까 인테리어 소품으로 딱이에요. 그 후기를 보고 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1개, 2개, 5개. 저는 일용직을 줄이고 작품 만드는 시간을 늘렸어요. 2002년 팔로워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주문이 밀려 들어왔어요. 한 달에 50개 이상 팔렸습니다. 장미 한 송이에 5만 원, 한 달에 250만 원의 수입이 생긴 거예요. 일용직 수입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일용직을 완전히 그만두고 철공예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작업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차고는 너무 좁았거든요. 저는 근처에 작은 공간을 얻었어요. 10평짜리 작업실이었죠. 월세는 30만 원 부담되는 금액이었지만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업실에 간판을 달았어요. 철공예 아저씨 작업실. 딸이 디자인해준 간판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품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장미뿐만 아니라 해바라기, 백합, 튤립도 만들었어요. 동물도 만들었습니다. 새, 나비, 물고기, 고양이, 개. 심지어 사람 모양도 만들었죠. 연인들, 가족들. 제일 인기 있었던 건 철로 만든 가족 시리즈였어요. 아빠, 엄마, 아이들을 철 인형으로 만든 거였죠.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한 고객이 주문하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저씨, 우리 가족 4명 인형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아이들이 아저씨 작품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따뜻함을 담아서요. 완성품을 보내니 고객이 감동 후기를 남겼어요. 눈물 났어요. 이게 우리 가족 같아요. 영원히 간직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런 후기를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있구나. 2003년 한 기자가 저를 취재하러 왔어요. 지역 신문사였습니다. IMF 때 망한 공장장, 철공예로 재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죠. 그 기사가 인터넷에 퍼지면서 팔로워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10만 명을 넘었어요. 주문도 너무 많아져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직원을 뽑자. 구인 공고를 냈습니다. 철공예 보조 구함 경력 무관. 몇 명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 익숙한 얼굴이 있었어요. 정수였습니다. 옛날 제 공장에서 일했던 막내 정수. 형님, 정수야, 너 잘 있었어? 네, 형님 그동안 이것저것 하다가 형님 기사 보고 찾아왔어요. 내 밑에서 일하고 싶어? 네, 형님이랑 다시 일하고 싶어요. 저는 정수를 채용했습니다. 15년 만에 재회였죠. 정수와 함께 작업하니까 옛날 생각이 났어요.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그 시절.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더 행복했어요. 똑같은 부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정성 들여 예술품을 만드는 거니까요. 2005년 저는 48살이 됐고 팔로워는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갤러리에서 연락이 왔어요. 작가님, 전시회를 열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작가님이라니요? 저는 그냥 철공예 아저씨인데요. 아니에요. 작가님의 작품은 예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전시회라니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하지만 아내와 딸이 격려했어요. 당신, 해봐. 당신 작품 충분히 가치 있어. 아빠 해. 나 자랑하고 싶어. 저는 수락했습니다. 3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전시할 작품 50점을 만들었습니다. 대작도 만들었어요. 높이 2m짜리 철로 만든 나무. 가지마다 철새들이 앉아있고 뿌리에는 철꽃들이 피어있는 작품이었죠. 제목은 재생. IMF로 죽었던 제 인생이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전시회 오프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팔로워들, 기자들, 그리고 일반 관람객들. 제 작품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이게 다 철이에요? 진짜 장미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한 미술 평론가가 제 작품을 보더니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공예가 아닙니다. 예술입니다. 버려진 것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 그 자체가 예술적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제가 예술가라니.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어요. 2주 동안 3,000명이 넘게 관람했습니다. 작품도 많이 팔렸어요. 큰 작품은 2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철공의 아저씨가 아니라 철공의 작가였습니다. 방송에도 나갔어요. KBS, MBC, 여러 프로그램에서 저를 섭외했죠. IMF 때 망한 공장장, 예술가로 재탄생, 버려진 철로 아름다움을 만드는 남자. 타이틀들이 거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어요. 작업실에서 땀 흘리며 일했고 매일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2008년 저는 책을 냈어요. 철공의 아저씨의 재기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인쇄로 꽤 큰 돈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돈으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을까요? IMF 때 빚을 다 갚았습니다. 10년 걸려서요. 하지만 해냈어요. 그리고 옛날 직원들을 찾아갔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그때 월급 제대로 못 드려서. 봉투에 돈을 넣어서 한 명 한 명 찾아가 드렸어요. 사장님,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제 마음이 편해야겠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과거의 빚을 갚고 과거의 죄책감을 털어냈어요. 2010년 저는 53살이 됐고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철공의 클래스를 열기로 한 거예요. 제가 배운 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작업실을 확장했습니다. 30평짜리로요. 절반은 작업 공간, 절반은 수업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한 달에 2번, 주말마다 수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10명 정도 왔어요. 젊은 사람들, 중년 주부들, 심지어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철공의 아저씨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철로 아름다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초부터 가르쳤어요. 용접하는 법, 그라인더 쓰는 법, 철을 다루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상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기술은 연습하면 늘어요. 하지만 상상력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버려진 철을 보면서 이게 뭐로 보이는지 상상해 보세요. 수강생들이 열심히 배웠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한 달 후 첫 작품들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나비를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꽃을 만들었습니다. 다들 뿌듯해했어요. 선생님, 제가 이걸 만들다니 믿기지 않아요.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해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55살 여성이었는데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살면서 우울증이 왔다고 했어요. 선생님, 저 요즘 살아있는 게 느껴져요. 이 수업 덕분이에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하죠. 선생님도 힘든 시절 있으셨잖아요. 선생님 보면서 용기를 얻어요. 그분은 6개월 동안 수업을 들었고 정말 실력이 늘었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작품을 만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작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철로 만든 작은 새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릴게요. 감사의 마음이에요. 아니,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주세요. 선생님이 저한테 새 삶을 주셨어요. 그 새를 받으면서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구나. 지금은 2024년입니다. 저는 58살이 됐고 철공의 아저씨는 이제 하나의 브랜드가 됐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35만 명, 작업실은 100평으로 확장했고 직원도 5명이 됐습니다. 정수는 제 오른팔이 됐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훌륭한 작품을 만듭니다. 한 달 수입은 2천만 원이 넘어요. 믿을 수 없는 변화죠. 25년 전 공장 문을 닫으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는 예술가로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해외 전시회도 했어요. 일본 도쿄에서요. 일본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와비사비의 정신이 담겨 있다. 와비사비란 불완전한 것의 아름다움을 뜻한다고 하더군요. 녹슨 철, 버려진 부품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완벽하지 않아요.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그 불완전함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요즘 저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철공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고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중년 실업자들에게 철공예를 가르치고 일자리도 제공하는 거죠. 제가 받은 걸 돌려주고 싶어요. IMF 때 저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어제 한 젊은 구독자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저씨, 저 사업 망해서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을 만큼요. 근데 아저씨 이야기 보고 조금 힘이 나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25년 전 공장 문 닫고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손에도 무언가를 만들 힘이 있어요. 매일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힘든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딸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저를 도와줘요. SNS 마케팅을 담당하죠. 아빠, 요즘은 유튜브 시대야. 영상 찍어야 해.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어요. 작품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립니다. 구독자가 벌써 10만 명이 넘었어요. 아들은 공대를 나와서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가끔 아들이 와서 저를 도와줘요. 아빠, 이 부분은 이렇게 설계하면 더 튼튼해요.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게 행복합니다. IMF 때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뻔했는데 이제는 더 끈끈해졌어요. 사람들이 자주 물어봐요. 아저씨, 후회되지 않으세요? 공장이 망하지 않았으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저는 답합니다. 솔직히 가끔 후회돼요. 만약 그때 조금만 더 조심했다면 아내와 아이들을 고생시키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공장을 운영할 때 저는 돈만 생각했어요. 더 많이 벌고 더 크게 키우고 그것만 중요했죠. 직원들도 그냥 일꾼으로만 봤고 작업도 기계적으로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하나하나의 작품에 정성을 담고 하나하나의 고객에게 진심을 다하죠.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의미, 가치, 행복, 그런 것들이요. 어느 날 작업실에 한 노인이 찾아오셨어요. 팔순이 넘으신 할아버지였습니다. 사장님,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신데요? 돌아가신 아내를 위한 작품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아내가 장미를 좋아했거든요. 그럼요. 만들어드리죠. 할아버지는 아내와의 추억을 들려주셨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작년에 아내가 돌아가셨다고요. 저는 한 달 동안 정성스럽게 작품을 만들었어요. 철로 만든 장미 다발 50송이였습니다. 50년의 사랑을 담아서요. 완성해서 드렸더니 할아버지가 우셨어요. 고맙습니다. 이걸 아내 영정 앞에 놓을게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장미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울었습니다. 내가 만든 게 단순한 철 덩어리가 아니구나. 누군가의 사랑이고 추억이고 위로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예술이란 게 뭔지. 공장에서 찍어낸 부품은 그냥 부품이에요. 기능만 있죠. 하지만 예술은 다릅니다. 감정이 담겨 있어요. 이야기가 있고요. 저는 이제 예술가입니다. 늦게 깨달았지만 행복해요. 오늘도 저는 작업실에 있습니다. 용접기 소리, 그라인더 갈리는 소리, 익숙한 소리들이에요. 25년 전 공장에서 듣던 소리와 비슷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땐 기계적이었어요. 지금은 예술적이죠. 앞에는 버려진 철 조각들이 쌓여 있어요. 녹슨 볼트, 부러진 너트, 휘어진 철판.
이걸 보는 사람들은 쓰레기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가능성이 보여요. 아름다움이 보이죠. 이 녹슨 볼트가 장미가 될 수 있고, 이 부러진 철판이 나비가 될 수 있어요. 버려진 것도 쓸모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망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41살에 다시 시작한 저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문득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네요. 아름다운 석양이에요. 저는 용접기를 끄고 장갑을 벗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 손아, 25년 전 공장 문 닫던 그날, 저는 이 손으로 뭘 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 손은 알고 있었나 봐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걸,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걸. 집으로 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반짝이네요. 저 별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IMF 때 망한 공장장. 지금은 철공의 예술가. 제 인생의 이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이막도 언제든 시작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손에도 무언가를 만들 힘이 있어요. 당신의 인생에도 아직 아름다운 장면이 남아 있어요. 함께 만들어 봐요. 버려진 것에서 아름다움을, 절망에서 희망을, 실패에서 성공을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철공의 아저씨 김철수. IMF로 공장을 잃은 남자가 버려진 철로 예술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손에서 탄생하는 작품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재기의 상징이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버려진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 망한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오늘도 그는 작업실에서 누군가의 꿈을 철로 빚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인생의 이막은 언제든 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실패는 끝이 아니다. 버려진 것에도 가치가 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다. 손재주는 예술이 될 수 있다. 당신의 이막은 지금부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